자, 이제 풀어봐야 될 텐데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스코프 봤는데 네. 뭐 명확하죠. IT하고 네네. 바이오입니다. 네네. 어찌 보면은 그 금리에 민감할 수 있는 기술주들인데 네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뭐 저렇게 돼 있으니까 IT는 반도체가 이제 주류로 등장했고 삼성전자 뉴스가 많이 나왔죠. 스위스 ST 마이크로사에서 스마트폰 핵심 부품 MCU 수주 얘기가 나왔고 IBM 서버용 칩도 네. 서버형 10도 그죠? 수술을 받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이 시간하고 지금 오늘 달라진 부분이 지난주는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상위에 올라와 있고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바뀌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IT와 연관된 이 종목들이 많이 상위에 좀 포진이 돼 있다라는 게 뭐 특징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간 부분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관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SK디스플레이, MCX. 그러니까 아무리 퍼시픽만 제외하고 다 IT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거의. 한 주 만에 또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IT가 전반적으로 많이 포진이 됐다라는 건 이제 좀 시장이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것 이제 같습니다. 반도체가 네. 우리 시장의 주류고 중심이고 뭐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기 네. 때문에 그쪽이 외국인들은 꾸준히 지금 사는 것 같았어요. 며칠 네네. 동안 시장이 뭐 무슨 FOMC 경계감이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이러스가 어떻고 또 확진자가 몇 명 나왔고 이렇게 막 출렁거릴 때 꾸준히 그들은 뭔가를 담고 있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연말을 계속 보는 것 같죠. 네네. 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이제 가끔 요즘 그 SK 스퀘어 때문에 그런 네. 이슈를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쪼개잖아요. 네. 지주사로 처음에는 또 뭉쳤다가 이제 지주사를 쪼갭니다.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로. 그러면 두 개의 회사의 값어치를 더블 카운팅을 해주죠. 우리나라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안 되고 영국도 그게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그게 돼. 왜 되는지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만들어놨어요. 네. 이제 재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죠. 네네. 하나를 두 개 쪼갰는데 두 개의 가치를 같이 받아주니까. 네네. 지금 저게 그 이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분할 얘기가 또 나온답니다. 네, 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3월에 이제 네네. 대선이 있고 네.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쪼갤 수도 네. 있다. 이런 네. 가능성들을 얘기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포스코가 지수사 전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가 하는 방식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물적 분할이라서 무조건 뭐 물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발생된 지분을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지만 네. 결국에 이 지주사 전환 체제는 전 단기 이벤트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적 분할이 과연 물적 분할보다 좋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포스코가 이 철강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수소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무역 부분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되고 있다는 그 연유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할 때 상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이 지주 그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런 전제라면은 아마 이 포스코가 철강 회사라는 이미지만 이게 너무나 확고히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좀 탈피를 하게 되면서 수소라든지 2차 전지 어떤 지분법 이익이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방식이 지금 어느 회사가 하고 있냐면 미국의 알파벳. 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구글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에 대해서 진법 이익을 완전히 흡수를 하게 되면서 알파벳의 가치를 좀 더 극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도 아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주주들, 개인 주주들한테 뭐 같이 공생하고 윈윈한다면은 그렇죠. 얼마든지 반길 수 있는. 네네. 근데 우리 지금 그게 안 돼서 지금 요즘 제가 방송하면서도 짜증이라는 게 개인적인 표현을 하면 안 네네. 되는데 뭐 어쨌거나 저희 일발장전에서도 다뤘던 기업이고 네네. 해서 SK 스퀘어 때문에 아주 요즘 머리가 불편하고 네. 뭐 내용은 뒤에 또 있지만 네. 어쨌거나 하여튼 이 분할하는 네네. 이슈들이 삼성전자에도 하지 말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야 워낙 확고한 색깔이 네네. 있죠. 그걸 뭐 낸드 쪼개고 뭐 이렇게 쪼갤 수는 네네. 없죠. 메모리 쪼개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외국인들은 뭔가 지금 본 것 같다. 네. 이걸 잘 참고를 수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네네. 확인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바이오 쪽도 있어요. 바이오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단기 이벤트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난번 제가 그 바이오에서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제 코로나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영상 파이프라인 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오미크론 때문에 이 코로나 테마와 그 임상 파이프라인 테마가 그 공존하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만약에 어제 외국인들이 IT 섹터를 매수를 하게 되면서 만약 시장이 돌아서 준다. 그럼 자연스럽게 코로나는 식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식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파이프라인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듯이 그쪽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비대면으로 바뀌었다고 오늘 아침에 외신이 그런가요?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CES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2년 만에 연속, 오프라인으로 열리기로 이제 네네. CES가 예정돼 있잖아요. 아직 변경 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JP모건 헬스케어는 비대면으로. 그럼 JP모건 헬스케어는 2년 연속 온라인이네요. 그렇죠. 그게 조금 영향을 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외신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을 네. 대충 풀어봤는데 하여튼 빙빙 도는 순환하는 구조. 네. 멜번 순환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네네. 그렇다는 거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네. 자, 소문으로 들었어요.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을 오늘 보시겠습니까? 소문으로 들었어 같은 경우에는 HDC 아이 컨트롤스. HDC 아이컨트롤스. 네네. 요 종목 주목을 좀 해봤는데 네. 이 종목을 얘기하게 되면서 지금 배경을 많이 얘기해야 될까, 기업을 많이 얘기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배경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결론은 그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아마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실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배달앱이라는 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이 우한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우한 형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회사가 지금 수원 광교 뜨는 신도시죠. 요즘에 그 경기 쪽에 신도시가 많이 생겨가지고 중간중간 고속도로를 봐서 많이 막히는데 어쨌든 수원 광교 엘리웨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D2D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 그러니까 문 앞까지 그러니까 현관이 아니라 문 앞까지 이제 배달하는 그 서비스를 실증 작업을 현재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주목을 했냐면 이번 주 주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계속 테마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로봇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이슈의 중심에 있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이 하고 있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아마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로봇 사업이었던 이 전초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단순히 뭐 로봇 청소기 만들려고 로봇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가정용 로봇에서 이 사물 인터넷 기능을 적용시키면서 1차적으로 가전 사업을 진행할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좀 진화된 부분들이 앞으로 배송용 로봇 그리고 도심항공 이쪽으로 갈 건데 아시겠지만 이 도심항공도 결국에는 사람이 운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자율주행 기능 이게 분명히 좀 들어갈 건데 이 우한 형제들이 이 배달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한 형제들 내부에 또 로봇 팀이라는 또 팀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그 건국대학교와 함께 산학협력이겠죠. 같이 그 네. 실외 배송 로봇을 시범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로봇 같은 경우는 실외 배송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관까지 가능한 로봇이었는데 이거를 엘리베이터 탑승이라든지 영상 관제라든지 보안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딜리 제트라는 로봇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현관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고 이제 집 앞까지 가서 이제 세대 호출까지 하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마 수원 광교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븐일레븐도 지금 이 배송 로봇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우한 형제들이 자체적으로 이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과도 이 배송 서비스형 로봇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류 분야 R&D를 위한 MOU를 최근에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왜 현대차가 또 우한 형제들과 또 MOU를 맺었냐면은 결국에는 무인 배송 로봇 개발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이 우한 형제들이 배송 관련된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들까지.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다가 그러면은 이 딜리 제트라는 로봇은 누가 만드는데 그걸 좀 찾아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우한 형제들과 HDC 아이컨트롤스하고는 직접 네. 관계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었고 이 부분은 좀 뒤에 좀 말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까, 기업을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한 게 그러니까. 그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우한 형제들이 앞으로 이제 IPO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네. 배달의 그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아마 로봇 사업까지도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근데 이 언뜻 들으니까 저게 네. 이제 뭐 아파트먼트 이쪽에 네네. 복합 시설들 규격화된 네. 주거 형태만 좀 네네.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1차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네. 일반 가정 이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좀 어렵잖아요. 담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이 사물 그 관제 제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약간 조금 딱딱해지는 느낌은 예, 있네요. 세대마다 이제 QR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이 QR 코드를 적용시켜서 그 호스를 가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 그리고 내비 기능까지 착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무서운 근데 세상입니다. 그래서 편해진 반면에 좀 무서운 세상이 좀 있겠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내년에 그 테슬라가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시제품을 출시한다 그러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슈퍼컴퓨터와 그리고 인공지능 칩이란 D1 칩을 공개를 할 예정인데 참 그게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규격화된 그 공간 안에 사람이 네. 자꾸 갇혀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는 게 네네. 뭐 지금 뭐 시간이 그렇다면 네네. 콘크리트 구조물이잖아요. 네. 네. 박스형으로 네, 박스요. 다 똑같이 지금 그 박스형이 블록체인과 똑같은 느낌이. 네, 다 똑같이 물론 안에 인테리어나 네. 이런 건 다 다르지만 하여튼 네. 뭐 그렇다 치고 네 그런 것들이 예. 이제 지금 일상으로 많이 침투해 네네. 있다, 다가와 있다 네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좀 제가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동 현관문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연동 문제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물 인터넷으로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래서 네. 이 아파트 내부에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아파트 내부의 관제 시스템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세대 앞까지 호출하는 그런 서비스가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 아직까지 어떤 회사가 이 로봇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한 형제들 내부에 로봇팀이 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그 서프라이징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부 이 로봇 그 만드는 걸 아마 그 발주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발주 기업에서 저도 아직까지 찾지 못했지만 상당히 좀 궁금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현대차의 버스턴 다이나믹스 4족 그럴까요? 보행으로 굳이 배달할 건 아닐 거고. 지금 바퀴로 운전을 하다 아직은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찾지 못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HDC i 컨트롤스 이 회사가 이제 사명이 바뀝니다. 뭘로 네. 바뀌냐면 HDC 랩스라는 회사로 사명이 좀 바뀌는데 이 회사가 홈 IoT 서비스와 연동을 시켜서 1층 공동 현관을 자유롭게 출입을 합니다. 근데 또 바뀐 게 IoT 이 부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IoT에서 좀 더 진보한 AIoT 이게 사물지능 융합 기술이라 그러는데 뭐냐면은 판단과 제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어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카메라를 제어를 한다든지 그 소위 그 가정 내에 있는 가전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돌발 상황이라는 게 어떤 장애물이 발생된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의 판단은 솔직히 사물 인터넷에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인공지능이라는 기능을 투여해서 보완적인, 센서를 통해서 이런 그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 요게까지 포함이 된 게 AIo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HDC i 컨트롤스가 HDC 랩스로 사명이 바뀔 건데 앞으로 이 AIoT 인공지능 융합 기술 쪽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HDC i 서비스라는 회사를 흡수 합병하게 되면서 사명이 좀 바뀌는데 이 HDC 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얼티,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어떤 자산관리 시스템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네. 좀 더 진입을 시켜 가지고 아파트 내부의 어떤 관제 시스템까지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딩 운영 그러니까 빌딩만 제한된 것이 아파트 같은 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건축물에 대한 운영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그와 연관돼서 B2C 서비스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은 뭐 이 부분이 말 그대로 IoT에서 좀 더 진일보한 IoT였던 선두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HDC i 서비스가 어쨌든 부동산 운영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더 쉽게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앞으로 이 배송 로봇, 결국에는 배송 로봇인데 이 배송 로봇에 대한 어떤 자율주행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 HDC 랩스가 이 AIoT 기술을 좀 더 진일보시키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아마
대기업들의 또 다른 기업들의 어떤 러브콜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장밋빛 전망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C 아이 컨트롤스는 시가총액 2천억 수준밖에 안 되네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회사의 캐파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지금 제가 좋은 얘기만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이 배송 로봇을 하기에 또 숙제가 있습니다. 많죠. 네. 네. 그러다가 누가 발로 차면은 엎어질 거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현행법상 규제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네, 보니까. 이것도 찾아보니까 4개나 걸리더라고요. 뭐냐면 네. 도로교통법, 네. 생활물리법, 네. 개인정보보호법, 많이 그리고 걸려요. 공원녹지법 네. 이 4개랑 관문인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좀 어떤 네. 그 허들을 좀 많이 풀어주는 형태로 또 교류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제가 산적이 되는데 이 규제를 얼마만큼 또 잘 풀어나가느냐, 요게 또 관건이 될 거고 이걸 잘 풀어야 또 이 배송용 로봇이라는 어떤 신사업이 또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숙제들도 남아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예상치 못한 그 바이러스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생활들이 변하고 언택트라는 문화가 네네. 좀 일상화되고 그게 또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IoT를 더 가속화시키고 그런 맥락으로 오늘 약간 좀 독특한 아이디어지만 네. 딜리버리 서비스하는 D2D D2D. 네, 네. 하여튼 배달이 됐든 뭐가 됐든 택배가 됐든 자, HDC 아이 컨트롤스라는 기업을 조금 새롭게 엿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